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4과목 프로그램 언어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볼 건데요. 데이터 타입이다. 타입이잖아요. 어떤 형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이다, 2다 라는 게 있고, 1.0, 2.0 라는 게 있고,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있고,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반 60명의 성적이 들어가 있는 어떤 한 바구니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데이터였지만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우리가 보통 인티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정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타입이 있어요. 소숫자에 소수점이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1.6, 2, 3, 2 이런 3.14, 15, 9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 것을 부동소수점 타입이다라고 합니다. 자, 문자 타입이다. 그러면 하나의 문자예요. A라는 하나의 문자. 보통 이제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마다 표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써서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문자 열 타입이다. 그럼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죠. hello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거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표시합니다. 표시하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이다. 그러면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true다, false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불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배열 타입은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1, 2, 3, 4 그럼 1, 2, 3, 4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괄호를 나타내고요. 사이에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같은 타입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서 저장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열 형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언어마다 다르고 차지하는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초콜릿 하나를 이만한 초콜릿 하나를 보관하는 상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상자가 있고 이따만하게 큰 상자가 있어요. 1번에 넣는 게 효율적일까요? 2번에 넣는 게 효율적일까요? 2번에 넣으면 어떠세요?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1번이 딱 맞겠죠? 그래서 선언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박스를 나눠주는 거다 생각해 주면 돼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크기 할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C나 C++에서 데이터 타입의 크기와 기억되는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문자는 CHAR로 선언을 하게 되고요. 크기가 1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1바이트. 그래서 부호 없는 문자형이다 라고 해서 unsigned character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자, 이게 부호가, 그럼 문자가 어떻게 부호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언어마다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다르거든요. 문자로 입력을 해도 내부적으로는 컴퓨터가 처리할 때는 그게 모두 숫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다라고 하면 short, int, long, 그 다음에 롤롱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몇 바이트가 차지를 하느냐. 얘는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선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맞게 선언해주고 진행을 하면 돼요. 부동소점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부호 없는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습니다. 부호 없는 정수형에는 이제 쇼트, 그 다음에 int, 그 다음에 long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서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수입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붙어서 아주 작은 수나 또는 아주 큰 수 표현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차지하는 바이트가 4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이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문자는 어떻게 선언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차지하는 바이트 수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문자, 그 다음에 정수, 실수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정수에서도 int와 long, 그 다음에 실수에서는 이제 플로트, 더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를 캐릭터로 표현을 하면서 2바이트로 되고요. 정수는 이렇게 나눠지면서 1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자, 1바이트, 2바이트. 이게 틀렸군요. 네. 자, int는 몇 바이트가 되냐면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실수는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데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를 나타내는 참이다, 거짓이다를 나타내는 이제 불은 1바이트가 되죠. true다, 그 다음에 false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얘가 1이다, 얘가 0이다 이렇게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로 이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건을 넣어두는 바구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변수가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귤을 담아놓은 상자, 사과를 담아놓은 상자, 상자의 개념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컴퓨터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A라는 방에다가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A가 기억하고 있는 값은 무엇인가요? 바로 20입니다. 가장 최근의 걸 기억을 하는 것이고 원래는 10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20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A라는 변수에는 값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것을 변수명이라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이제 막 몇만 라인씩 작성을 하다 보면은 변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sum이다 라는 변수다 라고 합니다. 그럼 sum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변수인 것 같아요? 바로 합계를 내는 변수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수명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는 세 가지 영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첫 글자는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sum A 이런 거 되죠. 영문자, 언더바, 그 다음에 영문자 이런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sum 1 영문자와 숫자 가능하죠. 그런데 1 sum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숫자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공백이라든지 특수문자 중에서도 별,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특수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예약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약어가 뭘까? 자, 예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마다 약속된 명령어들이에요. do, for, while 이런 것들은 어때요? 포문인가 보다. if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상에서 쓰는 명령어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변수명으로 쓰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일반적으로 이제 세미콜론을 붙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변수명 작성 규칙으로 이제 잘못 작성된 변수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볼 건데 기억 영역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변수 할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공간 할당이 되느냐 내부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동 변수는 이제 예약어로 오토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스택 구조, 스택에 이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세요?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레지스터 변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언을 하게 되냐면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이 두 개는 이제 생존 기간이 일시적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정적 변수다라는 게 있고 외부 변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적 변수는 스태틱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외부 변수는 익스턴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영구적이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기억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 선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네, 변수 선언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문자형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캐릭터로 선언을 하고 변수 이름은 AA로 줄 거고 거기에 A라는 것을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선언한다. 정수는 뭐였죠? INT였죠. INT A는 해가지고 327을 할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플러트. 플러트. A는 24.56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선언하지 않고 물론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도 있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언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AA 선언한 다음에 AA에다가 A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두 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중 변수명 작성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영문자, 숫자, 언더바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 맞죠? 공백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안 되죠. 예약어는 약속된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는 일시적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해당된 영역에서만 이 변수가 사용이 되고요. 해당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소멸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구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다라는 것은 해당된 블럭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 블럭을 지나면 해당되는 값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 얘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해당된 변수는 이제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걸 사용하죠? 그거를 우리는 산술 연산자다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 나누기 2를 해서 몫을 정수까지만 구해요. 3 나누기 2를 합니다. 2, 1은 2,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얘를 나머지로 보는 거죠. 이럴 때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라는 걸 물어볼 때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가 연산자, 얘가 감소 연산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변수가 얼마를 기억하고 있냐면 10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C라는 변수에다가 A 뿔뿔이라는 게 있고, D라는 변수에다가 뿔뿔 A가 있어요. 자, 이 A라는 변수가 이렇게 됐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값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대입을 하시오 라는 거고, 두 번째 증가를 시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올까? A를 먼저 대입을 해요. A가 얼마를 기억하고 있죠? 10을 기억하고 있죠. 10을 들어온 다음에 이 자기 자신을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 A는 11이 되는 거죠. 자, A가 10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뿔뿔 A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증가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뿔뿔 A를 증가시키세요. 그러면 11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새로 출발했다라고 시작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D라는 값은 그것을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라는 변수와 D라는 변수에 들어오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많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관계연산자가 있습니다. 이제 관계연산자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크다, 작다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크거나 같다는 우리는 이상, 뭐뭐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크다는 우리가 초과다라고 하는 거죠.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이하다라고 하는 거고 작다를 우리는 미만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같다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뭘까요? 네, 같지 않다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이 관계 연산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출력 결과가 true다, false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0과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A라는 변수가 현재 5가 되어 있다. A는 10하고 같은가요? 라고 물었을 때 출력 결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은 뭘로 표현하냐면 0으로 표현해요. 참은 1로 표현하고 거짓은 0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는 뭐냐면 비트는 0과 1만 기억하는 거죠. 0과 1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수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and 네, and가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and.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OR 표현이 되는 거죠. OR. 자, 이게 이제 XOR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은 낫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거는 왼쪽 방향으로 가세요. 왼쪽 방향으로 1비트씩 옮겨가세요. 라는 이제 왼쪽 쉬프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 shift가 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해봐야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5가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 이제 7이 들어있다. 그래서 A and B를 하는 결과가 무엇일까? 이게 비트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언된 형태에 따라서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4바이트 할당에 32비트가 되는 거죠. 5를 이진수로 바꿔보세요. 1, 2, 4, 8이라는 카드가 있을 때 5를 만들려면 4하고 1이라는 카드만 가져오면 되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32개가 되도록 7은 어때요? 4하고 2하고 1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AND를 하세요.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1이니까 1, 1, 1이니까 1, 0, 1이면 0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이걸 10진수로 바꿔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그럼 뭐가 되나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5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5화를 해볼까요? 자, A, 5화, B를 하세요. 5화는 어때요?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러면 이것의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1, 1, 1이 되는 거죠. 111은 1의 앞에는 다 0인 써주고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출력 결과는 이제 7이 되겠죠. 자, 베타적 5화를 한번 해볼까요? 베타적 5화를 해보면 이게 이제 논리 회로적인 문제여서 베타적 5화는 둘 다 자, 서로 다르면 1이에요. 1, 1 같죠? 그러니까 0. 0, 1 다르죠? 1. 1, 1 같죠? 그러니까 0. 1의 자리, 2의 자리. 결과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가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트 연산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shift는 무엇일까? A라는 변수를 오른쪽으로 1비트 옮겨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A가 뭐다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A는 5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5의 이진수가 뭐였죠? 1, 0, 1. 앞에는 이제 다 0이었죠. 오른쪽으로 1비트씩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빠져나가고 없죠. 얘는 0, 얘는 1. 여기 앞에는 어차피 다 0이죠. 그러면 얘는 1의 자리, 2의 자리.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가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왼쪽 시프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왼쪽 시프트. A를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시키세요. 그래서요. 자, A가 5니까 A가 지금 101이죠. 101. 앞에는 이제 다 0이니까 왼쪽으로 1비트 가세요. 1, 0, 1. 새로 들어온 값은 바로 0이 됩니다.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그러니까 답이 얼마요? 바로 이제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시키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 1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2비트 시프트 시키세요. 그럼 또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를 모르는 친구는 없죠. 좀 신기한 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 증가, 감소 연산자 기억을 해주고요. 자, 관계 연산자에서는 같지 않다에 대한 표현, 비트 연산자는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모두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는 방법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를 볼게요. 논리연산자의 결과는 참이다, 거짓이다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not에 대한 표현, and 표현, or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써져 있는데 얘는 두 개씩 써져 있죠. 그래서 논리연산자는 참이다, 거짓이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not은 반대가 되는 것이고 and는 둘 다 1일 때만 결과가 1이고 or는 하나라도 1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2가 들어있다. B에 3이 들어있다 라고 가정을 해서 A and B의 결과는 무엇일까? 숫자 0을 제외하고는 모든 숫자는 이제 다 참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참 결과니까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죠. 참이면 출력 결과가 뭐가 되나요? 바로 1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 0이 들어있고 D에 3이 들어있다. C and D의 결과는 무엇일까? 거짓, 참해서 결과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화를 해볼까요? A, O와 B는 1이죠.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C, O와 D는 뭐겠습니까? 얘가 1의 1 되니까 0, 1이 되어서 하나라도 1이 있으니까 결과는 1이 되겠다라고 되는 거죠. 자, not A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A가 지금 참이죠. 참의 반대니까 거짓 해서 0이 출력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논리 연산자가 됩니다.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연산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A는 1이다. 그러면 A하고 1이 같다의 표현이 아니라 A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입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대입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 이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이다. 이 말은 뭐냐면 A는 A 더하기 1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퀄이 있고 사칙연산 다 있겠죠.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이렇게 모두 존재하고요. 나머지 연산자죠. 이것도 존재하고 시프트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대입연산자가 있다. 하나만 더해주면 A 슬래시 이퀄은 2다. 얘가 무슨 뜻이에요? A는 A 나누기 2를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연산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신기하죠? 이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게 참이면 수식 2를 수행을 하고 그 조건이 거짓이면 수식 2를 실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B가 2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주고 나서 조건 따져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 A를 넣어주고 아니면 B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이걸 가져갈 거고 거짓이면 이걸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이고 2잖아요. 1이 2보다 크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것의 출력 결과는 뭐가 되는가요? 바로 2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기타 연산자로서는 뭐가 있냐면 사이즈 o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료형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int a가 되고 a는 10을 넣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그때 한순간에 정수형으로 변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는 int 1.6 더하기 int 1.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뭐죠? 1이죠. 1.6의 정수형이니까 1이고 이것의 결과는 뭐죠? 1이죠. 1.4의 정수형이니까 1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값은 A에 들어오니까 A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2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연산자 우선순위다. 그러면 이제
사칙연산이라든지 그런 연산자가 섞어져 있었을 때 누굴 먼저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항 연산자, 여러분이 낫이었죠? 비트 연산들 중에서 이게 비트 연산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사이즈, 어브 연산자.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연산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같다, 네, 같지 않다.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 단위 연산자. 비트 단위 연산자 중에서 and, 그 다음에 베타적 오와, 그 다음에 오와. 이런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 and가 있었고, 오와가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연산자. 조건 연산자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게 조건 연산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연산자, 쉼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그래서 연산자들이 섞어져 있었을 때 어떤 걸 먼저 처리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생소한 것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기타 연산자 중에서 사이즈 오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제 다 알기는 힘든데 출제위원들이 우리가 다 기억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